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뭐 인터넷 사표를 내는 건 난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뭐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무죄한 경우는 이제 무죄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문제는 아까 탄핵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참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첨부된 녹취 파일은 잘 보셨죠? 이 김명수라는 작자는 법관의 양심에 정치를 끌어들인 최초의 대법원장이며 마지막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명수 말대로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쩝쩝입니다. 쩝쩝이. 문재인도 쩝쩝대고 김명수 이놈도 쩝쩝대. 이 돈은 없대대 한 게 말이죠. 볼 때마다 아주 토가 나올 정도인데요. 법관의 양심을 팔았다. 마지막 보루가 판사들이고 법원이죠, 여러분. 이거를 팔고 문재인에 기생하면서 자기의 영욕을 채웠다, 이런 건데요. 어제는 새벽 한 2시까지 눈이 오는 것을 멍 때리고 한 40분 동안 베란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튜브를 하는 관계로 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요. 고고TV가 기가 찬 나라입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법의 논리와 양심에 따라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투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민변 출신이고 아무리 권력욕에 어둡더라도 지가 애초에 판사로서의 판사로서의 인간이 될 적에 그 초심은 어디 갔는가? 이 나라는 말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40%는 망해 있어요. 국민의 양심과 상식이 없어지면 그 나라 망한 겁니다. 문재인 쪽에서 돈 몇 푼 주는 거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메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대한소아과 협회 회장이라는 임정현이가 조국의 딸 조민희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문반지 박반지 모르겠지만은 나경원이는 왜 가만두느냐? 나경원이는 다 무혐의가 됐죠. 14가지, 15가지가. 그게 문반지 박반지 모르지만은 아메바 같고 단세포적인 것들이 이 나라를 스치고 있다 하고 한탄을 하죠. 인간의 양심의 호소가 먹히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는 망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국 정책이나 전체주의가 그렇게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죽었을 적에, 상식이 죽었을 적에 정의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양심과 상식이 죽은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두 어디로 가느냐? 무력과 돈과 권력에 질주하는 그 위정자들과 국민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 철학자들이나 위정자들이 호소한 것은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었고, 이걸 무너뜨린 게 문재인이죠. 이걸 무너뜨린 게 바보이면서 사악한 놈.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나라, 법무부 장관이란 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기꾼인 나라, 대통령이란 것이 시시각각 거짓말하는 나라. 판사들은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기해야 됩니다. 판사의 양심으로 봉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판사들이 신뢰가 무너졌다,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가 너무 구차하죠. 판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판사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모든 걸 재판하며 정치권에 빌붙어서 일반 국민을 압살하면서 양심을 팔아버린 이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김명수란 놈이 어제 그 임성근이가 뭐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 임성근이가 그거는 탄핵 감이 아니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김명수가 내가 사표를 내려고 그럴 적에 탄핵을 당해야 한다 하고 말렸다. 내가 아파서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 김명수가 말렸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임성근이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들은 모든 것을 이쪽에서 사실을 밝히면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를 하고, 이제는 임성근을 갖다가 탄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럼 임성근의 탄핵 과정이 작년 2월 달에 무죄가 작년 2월 달에 냈다 그러는데 2월인가 4월 달에 그게 1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사실은 언제든지 이것을 갖다가 선거에 이용해서 문재인이가 몰락할 적에 법관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시키겠다는 전 정권 문재인과 김명수가 모의했다는 것이죠. 김명수 단독으로 할 일은 없죠. 이게 철저한 계략과 업무와 기획에 의해서 임성근이를 지금 탄핵을 밟고 있다는 것이요. 그걸 오늘이라는 거예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시작을 했다. 김종인 씨의 그 조부가 김병노죠. 가인 김병노. 저는 젊었을 때, 개인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회에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고 방골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20대 중후반부터 정신을 차렸는데요.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사에 딱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요. 하나는 김병노, 가인 김병노였습니다. 가인 김병노의 어록을 갖다가 젊었을 때 읽으면서 이래야 되는구나. 나라가 이래야 되고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되는구나 하고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그분의 어록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김종은 씨가 가인 김병노의 조부 손자죠. 또 이런 말을 한번 드리면은 김종인의 여식하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귄 적이 있어요. 제 재수할 때. 남산중앙도서관 옛날에 어린이회관. 그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오빠라고 안 그랬어요. 형이라 그랬어요. 형. 근데 얘는 순진해가지고 김병노의 딸이 아니 김종인 씨의 딸이 순진해가지고 오빠 나랑 사귀어줘요. 나랑 사귀어줘요. 난 너랑 안 사귀어. 같은 광상김씨라서 광김이라서 안 돼. 그러면 김병노 씨를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곧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고 상관없대요. 안 해. 나는 대학교부터 들어가야 돼. 에휴. 그래서 김종인 씨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씨의 지평과 정치적인 안목은 탈추중을 불허합니다. 김종인 씨의 말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승만이가. 이에 당시 대법원장 김병노 씨는 이에 있으면 황소하쇼 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일무이하게 당시에 이승만이가 장악하지 못한 게 법원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장악했더라도 법원을 장악 못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도 그거는 못 건드린 거죠. 그게 대통령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재인이는 이놈의 자식이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행정부 수장일 뿐이 없는 놈이 떡을 미친다가 협잡해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어, 거수기 정도도 아니야. 똥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법원까지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법관까지 지 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기가 잘 노릇입니다. 김종인 씨가 일가를 하죠. 김명수 대법원장 너는 후배들 보기가 창피하지가 않은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하게 협조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너는 창피하지도 않은가? 양심은 어디 갔는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부하 직원인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그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김명수 너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안타깝게도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실정일 것이다. 대법원장이란 것은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다. 대법원의 대법원 입구에는 대법정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뜻으로 흉상이 있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김명수 너는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물러나라. 대법원장이 부하 밑에 새카만 새카만 후배도 아니야. 김명수 이름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어. 이런 게 대법원장이 된다는 건 나 엄청 놀랐다니까요, 당시. 너는 이미 김명수 너는 이미 거짓말을 함으로써 너희 사법부 일원인 판사를 탄핵을 갖다가 주도함으로써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것들이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들이 리더가 어디 있어요? 리더가. 김명수님이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김명수,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3부 요인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이런 것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맨날 거짓말을 하니 힘도 없는 초기 같은 일반 공무원들이 공익신고를 하고 거짓을 폭로하면 잡아놓고 이재명을 시키고 문시족 바퀴벌레들이 와가지고 쥐어뜯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권력도 인간의 양심과 상식을 이길 수가 없다. 전체주의에서 마찬가지다. 유독 그것이 통하는 나라는 북한하고 시진핑의 중국뿐이 없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법원을 형해화시키고 법원을 갖다가 권력의 신여로 만든 것이 뭐가 다릅니까? 시진핑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임성근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 무죄로 판결 났고 아무리 법원에서 1심 무죄를 판결할 적에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 게 있더라도 무죄 판결을 했으면은 왜 나를 탄핵시키느냐?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그리고 세월호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7년, 8년 계속 울고먹고 있고 사골같이 울고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나라에 미친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악성으로 미치고 있죠. 악성으로. 그거는 아이들이 놀러 가다가 해상 사고를 당한 것뿐이 없어요. 그게 무슨 정치 권력이 기억되고 무슨 정치 권력이 애들을 일부러 죽였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애는 그거는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은 미리 세월호 내용을 보고 코치를 한 건 잘못했을 줄 있었지만은 무죄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을 공개해버려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절대적인 비정당성을 갖고 나오니까 개인이 대법원장을 맞대고 문재인을 맞대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맞대고 이런 형국 이금 나라가 망한 거지 뭐. 잘 깠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가 무너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죠?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김명섭이 김명수 이런 쩝쩝이 같이 이런 쩝쩝대는 거 보면 진짜 싫어. 제가 쩝쩝하는 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게 찍다 보면은 점심 때도 놓치고 저녁 때도 놓치고 그래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쩝쩝 몸이 허약해져서 쩝쩝대는데 그거를 또 쩝쩝댄다고 또 욕하는 놈이 있어. 그거 TV에 와가지고 한심한 놈들이야. 이렇게 물 마시면 쩝쩝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언제 물 마시면서 해? 기가 찹니다. 응? 김명수가 하는 말은 뭡니다. 사표 수리에 대해서 나로서도 여러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직업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겠느냐. 그리고 임판사 당신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판사란 놈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판사란 놈이? 검판의 독립은 뭐죠?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법원은 3부다. 미국 같은 데는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오래 임기를 하며 거의 중신같이 해. 대법원장과 대법판사들은, 대법관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에 어떤 사람이 임명을 해든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절대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 같은 놈이 쩝쩝이 되는 바퀴벌레가 대법원장을 해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법관의 양심을 팔아먹고 정치에다 접붙이고 정치를 끌어들여오고 양성태 대법관 행정처장 다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이게 말이 돼야지 말이 비평을 하지. 이 정권은 말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이에요. 존재란 말도 호사스러운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에요. 있잖아.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있으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대법관의 거짓말, 무리한 탄핵, 뭐 오늘 오후에 한다나? 왜 안 하니? 빨리 해라 이놈들아. 민주당 너희들. 법관 탄핵 빨리 하라고. 요번에 법관 탄핵할 지가 어떻게 됐죠? 더블 민주당, 더블 미친당, 열린 미친당, 정의당, 또 무슨 당이 하나 있어. 걔네들이 다